자, 위에서 일어나는 기계적 소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자, 첫 번째, 이동시켜야 되니까 무슨 운동? 연동 운동. 그 다음에 위액이라는 소화액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과 섞어주는 무슨 운동? 호흡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는 여기서 분비되는 효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 뭐가 밖에 없다? 펩신밖에 없지, 펩신. 자, 펩신 같은 경우는 뭘로 분해시켜주는? 단백질을 어디까지만? 폴리펩티드까지만 분해시켜주지. 참고로 펩신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되기 이전의 상태인 무슨 노견으로 분비가 됐다가 펩신 노견으로 분비가 됐다가 펩신으로 활성화된 다음에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펩신 노견이 펩신으로 활성화가 되기 전은 여기에 있는 뭐가 도와줘야 된다? 염산이 도와줘야 돼, 이거지? 그래서 염산의 역할 중 하나가 펩신 노견을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실제 얘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조건이 염산이 되게 되면, 염산이 분비가 되게 되면 여기 주변 환경의 pH가 뭐해지니? 떨어지지? pH가 낮아지면서 무슨 최적 pH를 맞춰주는 거야? 펩신의 최적 pH가 맞춰주게 되면 그때서야 펩신호겐이 펩신으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과정 보자. 그림을 통해서. 자, 위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 위쪽은 식도가 되겠지? 식도에서 위쪽으로 넘어오는 이 부분 있지? 식도에서 위로 넘어오는 이 입구를 뭐라 그런다? 이 입구를 분문이라지, 분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12지장 쪽으로 또는 위에서 소장 쪽으로 넘어가는 이 소장의 입구를 뭐라 하는데? 입구를 유문이라지, 유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분문과 유문이 실제 열고 닫혀지는데 이걸 열고 닫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주변에 이것들의 개폐를 도와주는 근육이지, 근육. 이 근육을 무슨 근이라 한다? 관략근이야, 관략근. 유문에도 실제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관략근이 존재한다고.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유문 쪽에 있는 관략근이 유문 쪽에 있는 관략근이 수축을 한다. 그럼 얘들을 꽉 쫀다는 얘기지. 그럼 유문을 닫겠다는 얘기고 관략근이 이완하게 되면 얘가 느슨해지면서 유문이 뭐 한다는 얘기야? 열린다는 뜻이 되겠지, 그지? 그지?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위를 봤을 때 위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 주변에 뭐들이 존재하겠니? 세포들이 존재하겠지? 위를 구성하는 세포들이야, 이게. 위를 구성하는 세포들. 위를 구성하는 세포들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 일단 위는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무슨 세포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겠어? 근육세포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겠지. 그 다음에 애들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누가 통제를 해? 애들의 움직임을 누가 통제하니? 연수가 통제를 하지. 연수가 자율신경을 통해서 명령이 들어가는 거지. 자율신경 통해서 이런 식으로. 자율신경 통해서 하나는 뭐고? 교감, 하나는 뭐야? 부교감이지. 이러한 신경들이 여기에 있는 온 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다 퍼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뭐 신경세포들도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이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세포들도 존재를 하냐면 여기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는 무슨 액을 분비시키는? 위액을 분비시키는 장소가 있어야 되겠지. 위액을 분비시키는 장소들 이렇게. 위액을 분비시키는 장소들. 이 위액을 분비시키는 이 장소들을 무슨 셈이라고 그래? 위샘이라, 위샘. 여기가 내가 그림을 표현한 게 이거 뭐라는 얘기가? 위샘이란 얘기지, 위샘. 됐지? 위샘을 구성하고 있는 뭐들이 있겠니? 세포들이 있겠지, 이렇게 세포들이.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변을 지나가는 각 세포들이 기본적으로 세포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받으려면 주변에서 무슨 혈관이 퍼져 있어야 되겠어? 모세 혈관들이 퍼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무슨 혈관도 있을 것이다? 모세 혈관도 같이 존재할 것이다. 됐죠? 자, 이 중에서 위샘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위샘을 하나를 확대를 시켜볼게. 여기를 뭐 한다고? 하나를 좀 확대를 시켜본다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방향 약간 틀어가지고 설명할게. 틀어가지고. 얘가 바로 뭐다? 위샘, 위샘. 여기는 위샘을 구성하는 뭐가 되겠니? 세포들이겠지,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주변을 지나가는 무슨 혈관들이 있을까? 모세 혈관들이 있겠지, 이렇게. 모세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을 것이고. 됐지? 자,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 세포만 확대 시켜볼게. 2개 정도 세포만 여기다 확대를 시켜보자. 그럼 여기는 뭘 구성하는 세포들이다? 위샘을 구성하는 세포겠지. 위샘 구성하는 세포. 위샘을 구성하는 세포.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무슨 혈관이 지나가고 있을 것이고, 모세 혈관이 지나가고 있을 것이고. 지금 여기 파트를 좀 확대를 시킨 거야. 됐죠? 자, 보자. 자, 첫 번째 세포 볼게. 자, 첫 번째 세포는 위액을 구성하는 성분들 중에서 효소를 만드는 세포야. 효소들 중에서 어떤 효소를 만드냐면 무슨 호흡을?
펩시노겐을 만든다. 펩시노겐. 그렇지? 얘는 펩시노겐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세포야. 그럼 펩시노겐도 효소기 때문에 얘들도 기본적인 영양소 중에서 뭘로 구성됐겠니? 단백질로 구성됐겠지? 그럼 이러한 단백질을 합성시켜야 되겠지, 이 안에서. 그럼 이것들의 기본 재료에 무슨 호산이 있어야 되겠어? 아미노산들이 있어야 되겠지?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어디로부터 공급한다는 얘기야? 혈액으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펩시노겐을 합성시켜가지고 펩시노겐을 만든다는 얘기지, 그지? 그렇지? 그 다음에 때가 되게 되면 이 펩시노겐을 뭐에다가 녹여가지고,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이 세포 밖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분비를 시킨다는 얘기지. 그럼 불 속에 뭐가? 펩시노겐이 섞여가지고 같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이때 분비되는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분비가 되겠지? 이해됐니?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 자, 두 번째 세포. 자, 두 번째 세포는 뭘 만드는 세포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염산을 만드는 세포, 염산. 염산만 집중적으로 만드는 세포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세포는 펩시노겐을 만들지는 않고 염산만 만들어. 그래서 얘들이 뭘 만들어가지고, 염산 만들어가지고 세포 밖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뿌린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세포 볼게. 그 옆에 있는 세포는 뭐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세포냐면, 뮤신이라는 물질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세포야. 뮤신. 뮤신이라는 물질만 집중적으로 만든 세포다. 자, 뮤신 같은 경우도 실제 구성하는 영양소가 애들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그래서 이 뮤신을 만들려면 역시 이걸 만들 기본 재료는 뭐가 필요하겠니? 아미노산들이 필요하겠지? 이 아미노산들을 역시 어디서 공급받아가지고 여기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뮤신을 만든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염산을 만들려면 무슨 이온하고 수소 이온하고 무슨 이온을 받아야 되겠어? 염소 이온을 받아야 되겠지? 그걸 누구한테 받는다는 얘기야? 혈액으로부터 역시 다 공급받는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펩시노겐, 염산, 그 다음에 뮤신 같은 경우를 어디 밖으로? 세포 밖으로 다 뭐 한다는 얘기야? 분비를 시킨다는 얘기지? 이때 분비를 시킬 때는 기본적으로 다 뭐에 녹여가지고 분비를 시키는 거야? 다 물에 녹인 상태로 분비를 시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온 게 무슨 얘기를 표현하는 거야? 위액이다라고 표현하지. 그렇지? 그래서 위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이와 같이 세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세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의 기능이 하나하나 다 뭐에 돼 있다는 얘기야?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뭐 이걸 뭐 주세포, 부세포, 뭐 점액세포 그러는데 그 이름까지 굳이 열 필요는 없어. 그렇지? 어찌됐든 이러한 위샘 세포들로부터 위액이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위샘 이렇게 찾겠지? 위샘에는 뭐도 존재할 것이고 물속에 뭐가 존재하겠니? 펩시노겐도 존재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모두 존재할 것이고 염산도 존재할 것이고 여기는 모두 존재하겠니? 뮤신도 존재하는 위액들이 위샘에 담겨져 있다가 때가 되면 뭐 한다는 얘기야? 빠져나온다는 얘기지. 빠져나오면 어디로 빠져나오겠어? 이쪽으로 빠져나오겠지? 이해됐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볼게. 그럼 펩시노겐을 처음부터 펩신으로 활성화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놈들이 펩신으로 이미 활성화가 돼버리게 되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는 분명히 무슨 질도 존재를 해? 단백질이 존재를 하겠지? 이 단백질들이 여기에 있는 펩신에 의해서 일부 단백질들이 뭐 될 수 있어? 분해가 돼버릴 수도 있겠지?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활성화된 펩신을 만들지 않고 그 이전 상태인 비활성화 상태의 펩시노겐을 만들어가지고 분비를 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펩시노겐이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누굴 만나게 되면 염산을 만나게 되면 드디어 եպ시노겐이 뭘 활성화된다? 펩신으로 활성화된다고. 이해됐지? 됐지? 그래서 이 과정을 여기다 설명을 하게 되면 일단 여기서 빠져나오지. 뭐가 빠져나와? 펩시노겐이 빠져나오지? 그래서 펩시노겐이 빠져나오게 되면 같이 분비된 뭐에 의해서? 염산에 의해서 이 염산이 펩시노겐을 뭘로 활성화시켜준다?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게 되면 펩신이 드디어 이 속에 들어온 음식물 속에 있는 뭐를? 단백질을 뭘로 분해하기 시작을 해? 폴리펩티드로 분해를 하기 시작하겠지. 이렇지?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펩신을 보게 되면 펩신이 위 속에서 결국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얘들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펩신들이 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를 가장 바깥쪽으로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러면 펩신이 바깥쪽으로 구성하는 세포들의 단백질도 역시 뭐 시킬 수 있어? 분해를 시킬 수 있겠지. 즉 위벽을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펩신에 의해서 손상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펩신과 위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직접적인 뭐를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가 분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뮤신이 분비된다고 해. 뮤신 같은 경우는 분비가 되게 되면 위벽을 코팅시켜버리지. 위벽을 코팅시킨다 이렇게. 위벽을 코팅시킨다 이렇게. 위벽이 코팅이 되게 되면 이제 펩신과 위벽을 구성하는 세포가 직접적으로 뭐 하지 못하도록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준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예. 참고로 뮤신 같은 경우는 위액 속에 다량 들어가 있는 거고 뮤신 같은 경우는 침샘에도 들어가 있어요. 아주 소량. 그 다음 나중에 배우겠지만 소장 속에서도 소장으로 분비되는 소화액, 이자액이나 쓸개즙이나 그 다음 장액 속에도 소량이 뭐는 들어가 있다. 뮤신들은 들어가 있다. 근데 어디서 가장 많다는 거? 위액 속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게 어쨌든 이게 위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화학적 소화의 주 과정들을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된 것이고. 자, 그냥 그 다음 과정 들어갈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염산들이 엄청나게 분비가 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음식물들이 막 섞이게 되면서 염산에 의해서 여기 윗속 환경이 전체적으로 무슨 성화가 된다는 얘기야? 산성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산성화도 그냥 산성이 아니라 pH가 굉장히 낮은 몇 가지 떨어진다, pH가. 이 상태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 상태까지. 됐지? 그리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들의 세포들은 뭐에 굉장히 약해? 산성에 엄청나게 약해. 대대 세포들은. 근데 위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뮤신이 산성화된 환경과 여기 있는 세포들의 과정을 중간에 애들을 차단시켜주기 때문에 산성화된 환경에 의해서 위를 구성하는 세포들 쉽게 손상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근데 이놈들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면 12지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는 얘기지. 12지장 같은 경우는 위하고는 다르게 뮤신과 같이 이 세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코팅층이 굉장히 엄청나게 얇지. 만약에 산성화된 음식물들이 12지장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12지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직접 산성화된 음식물에 의해서 이 세포들이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손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러니까 위 속에 있는 산성화된 음식물을 한꺼번에 다량 12장 쪽으로 절대 내보내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해. 아주 소량만 넣어야 돼. 알았지? 최소한의 애들의 세포의 손상을 억제시키기 위한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이 12장 쪽으로 또 다량 보내줄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12장 폭은 굉장히 좁아. 12장을 잘라가지고 이것의 폭을 보게 되면 내 손가락 몇 개를 집어넣기 힘들어. 2개 집어넣기 힘들어. 폭이 굉장히 좁다고. 이 폭이 굉장히 좁은 곳에다가 음식물을 한꺼번에 넣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뭐 될 수 있어? 폭이 찢어질 수도 있겠지? 음식물 너무 많이 넘어오게 되면 이게 찢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위에서 12지장 쪽으로 음식물을 넘길 때는 다량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소량씩 넘겨야 된다고. 그 역할들 중에 이놈들을 소량씩 보내려면은 뭐의 조절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유문의 개폐 조절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너무 많이 넘겨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넘어서도 안 되고 적당량만 소량씩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냐?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걸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볼게. 그 윗속에는 음식물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윗속에 존재하는 음식물은 쉽게 12지장 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윗속에 음식물이 저장되는 시간은 길 수밖에 없어? 짧을 수밖에 없어? 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위 같은 경우는 최대 음식물을 많이 일단 저장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소화기관들에 비해서 부피가 굉장히 크지? 그렇지? 위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대략 몇 리터까지? 4리터 정도까지 클 수 있어요. 4리터면은 피트병 몇 개니? 피트병 한 3개 정도의 부피냐? 그 정도 부피까지 클 수 있다는 얘기지. 엄청나게 클 수 있다고. 그렇지? 근데 여기에 있는 음식물들이 한꺼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또 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염산의 역할이 그래서 또 중요하다고. 그렇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 자, 음식물 넘어가서 음식물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음식물 중에서는 분명히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생물도 많이 들어와. 미생물들이 많이 들어오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너희들이 급식실에 가게 되면 급식실에 그 공기가 엄청나게 좀 그렇지, 그제? 온갖 먼지와 그 먼지 속에서는 다양한 세균과 곰팡이가 다 섞여 있는 거를 내가 먹어치운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는 대표적으로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같이 이 안으로 뭐 한다는 얘기야? 들어온다는 얘기지?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왔다 가정하자? 세균이 들어왔다 가정하게 세균이 이 안에 들어왔어. 그치? 그럼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산성화된 환경만 아니면 세균에게는 세균이 번식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지. 왜? 내가 여러 가지 종류의 뭐를 섭취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하고 있지? 이 음식물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소가 되는 거야? 영양소가 되는 거지? 이 영양소를 또 누가 이용할 수 있어? 세균들이 이용할 수 있지? 그치? 예. 자, 그 다음에 이 세균들이 살기에 굉장히 또 온도도 따뜻해, 온도도 내 체온에 가깝지. 몇 도? 36.5도. 얘들이 번식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세균의 다른 산성화된 조건을 배제시켜버린다면 세균이 이 안에서 번식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거란 얘기지. 그걸 내 몸에서는 뭐 해야 돼? 막아야 되겠지? 그래서 뭘 분비시킨다고? 염산을 분비시킨다고. 그치? 이게 염산의 몇 번째 역할? 2번째 역할이라고 해. 그치? 첫 번째, 펩신오게를 펩신으로 활성화시켜주면서 두 번째, 세균과 같은 단세포성 생명체들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세균과 같은 미생물들을 뭐 시켜줘야 돼? 죽여줘야 되겠지? 그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뭘 이용하는 게? 염산을 이용해가지고 문성을 만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강한 산성화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굉장히 강한 산성화 환경 속에서는 이 세균들이 더 이상 번식할 수가 없더란 얘기지. 됐지? 그래서 염산의 첫 번째 역할은 이거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첫 번째 역할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역할은 이러한 세균들을 죽여주지. 그걸 무슨 작용을 한다? 무슨 작용? 살균 작용이라고 그러지. 살균 작용. 됐지?
꼭 세균뿐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온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도 전부 다 죽여주는 그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이것과 똑같은 말인데 이걸 가지고 뭐를 방지한다고 표현을 해요? 부패를 방지한다. 여기도 표현하죠. 부패. 됐지? 부패를 한번 해석을 해볼게. 부패 같은 경우는 무슨 호흡의 종류야? 무산소 호흡의 일부 과정이지. 무산소 호흡. 그럼 여기 예를 들면 세균이 들어왔어요. 그럼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세균이 살아가려면 여기에는 영양소를 흡수를 시켜가지고 흡수된 영양소를 세균 자체가 분해를 시켜가지고 에너지를 꺼내는 활동에 무슨 호흡을 진행시켜야 되겠어? 세포 호흡을 진행시켜야 되겠지. 세균 자체적으로는. 근데 세균 같은 경우는 세포 호흡을 하는데 얘들은 윗속 환경에서는 유산소 호흡은 할 수가 없어. 왜? 윗속에는 산소가 많지 않아. 기체가 거의 없다고. 너희들이 먹은 음식물은 음식물만 들어오는 거지 너희들이 마시는 기체는 윗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윗속은 기체가 거의 없어. 혹시나 기체가 존재하더라도 이 기체를 빼버리지. 트름으로 빼리잖아.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윗속 환경에 기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특히 산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식할 수 있는 세균들은 호기성 세균보다는 무수성 세균이 서식할 수 있겠어. 혐기성 세균이 서식할 수 있겠지. 혐기성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 무슨 호흡이야? 무산소호흡이지. 무산소호흡 결과 중간산물이 인간에게 해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무산소호흡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부패라고 그랬죠. 부패. 그렇지? 그래서 이 부패를 뭐 해준다고? 막아준다고. 누가? 염산이. 얘들을 죽여주니까. 이해 됐냐? 그렇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염산의 역할까지 같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위 속에서 그런 위샘을 통해서 위액이 분비가 되는데 위액을 분비시키는 위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알아서 분비 시점을 정해가지고 분비시키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이 분비되는 시점을 얘한테 뭐 해줘야 돼? 알려줘야 된다고. 그 첫 번째가 누구야? 연수지, 연수. 그 첫 번째가. 그렇지? 자, 첫 번째 볼게. 내가 음식물을 아직 먹진 않았어요. 음식 먹지 않았고, 예를 들면 내가 먹을 음식물을 뭐 지랑을 받듯이 이거 뭐니 이게? 고기지, 고기. 그렇지? 이 고기를 아직 먹지 않았어요. 이 고기를 내가 뭐를 통해서? 시각기를 통해서 봤어. 그럼 시각기를 통해서 이 정보가 시신경을 통해서 그 정보가 어디로 가겠니? 되뇌로 가겠지. 되뇌. 되뇌가 앞에 있는 맛있는 고기가 있네. 이 정보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연수로 간다고. 그럼 연수가 판단해가지고 음식물이네. 그래서 일단 침샘이나 미샘한테 무슨 신경 통해서? 자율신경 통해서. 자율신경 중에서 무슨 신경 통해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부교감 신경의 명령에 의해서 위샘으로부터 무슨 액이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해? 위액이 조금씩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한다고.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신경계에 의해서 음식물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액이 다량 분비가 되는 거야. 아니야. 아주 소량만 분비가 된다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워버리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음식물을 먹었어요.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실제 음식물이 어디로 들어온다? 위 안으로 뭐가 들어와? 음식물이 들어온다고. 그 음식물이 들어오자마자 음식물들이 무슨 벽을 자극하기 시작을 해? 위벽을 자극하기 시작을 하겠지. 그렇죠? 위벽을. 그 위벽을 구성하고 있는 여기 있는 신경세포들 중에 일부가 감각신경이 있을 것이고 이 감각신경의 일부가 이 정보를 어디다 준다는 얘기야? 연수에다 준다고. 연수가 빠르게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위액 분비량을 좀 더 뭐 시켜? 더 늘린다고. 이해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과정이다. 그 다음 과정. 현재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연수에 의해서 위액의 분비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그리고 위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을 보게 되면 또 어떤 세포들이 있냐면, 이와 같이 위액을 만들어가지고 분비시키는 세포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는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분비시킬 수 있는, 뭘 만들어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분비시킬 수 있는 세포 집단이 있어요.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분비시킬 수 있는 세포 집단.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한 이 세포 집단이 바로 뭘 만들어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분비시키는 세포 집단이지. 그래서 이 세포 집단은 무슨 선이라고 그래? 무슨 선? 뇌분비선이라고 그러지? 뇌분비선 또는 무슨 셈이란다? 호르몬셈이란다. 호르몬셈. 됐지? 이렇게. 그러면 음식물이 여기 뇌분비선을 뭐 하게 돼? 음식물이 뇌분비선을 자극하게 된다고. 여기를 자극받게 되면 뇌분비선으로부터 실제 뭐가 만들어져? 호르몬이 만들어져 가지고 분비가 되는데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무슨 트린이다? 아스트린이다. 호르몬이야. 그렇지? 호르몬의 특징들은 무조건 뭘 타고 이동한 얘들은? 무조건 혈액 타고 이동을 하지. 그렇지? 그래서 이 과정에 여기 일부 파트를 확대를 좀 시켜볼게. 여기다 좀 확대를 시켜볼게. 실제 이 과정이야. 여기 파트를 좀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여기는 뭘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요?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 호르몬 세포. 그 다음 여기 주변에는 의심할 필요 없이 무슨 혈관이 지나가고 있겠니? 모세혈관들이 지나가고 있겠지, 그지? 그렇지? 자, 그러면 각 세포들이 호르몬을 만들지. 무슨 호르몬을? 가스트린 만들어가지고 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을 어디다가 분비를 시켜요? 혈액에다 분비를 시키지? 그렇지? 그럼 이 가스트린이라는 호르몬은
도대체 어떤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냐면 이 호르몬들이 위샘한테 가가지고 위샘을 구성하는 세포들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위샘을 구성하는 세포들로부터 위액 분비량을 뭐하기 시작을 해? 늘리기 시작해라. 또는 위액의 분비량을 늘리라는 명령을 가진 그러한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가스트린이. 이해됐어? 이렇게. 그럼 이때 분비된 가스트린이 빠져나오자마자 곧바로 애한테 오는 거야. 아니야. 애들은 혈액을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혈액순환 과정상 이놈들이 어디 밖으로 빠져나와? 위 밖으로 빠져나와. 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놈 쭉 해가지고 일단 어디로 가겠어? 심장으로 가겠지? 일단 심장으로 가. 됐지? 그럼 심장으로 가게 되면 심장 크게 4개 공간이 있지? 일단 어디로 들어가겠어? 우심방 들어가겠지? 우심방에서 어디로? 우심실로. 우심실에서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를 거쳐가겠어? 폐를 거쳐, 폐를 거쳐가지고 폐로부터 빠져나온 혈관들 다시 어디 들어가? 좌심방 들어가겠지? 좌심방에서 어디로? 좌심실로. 좌심실로부터 빠져나온 무슨 맥이 있어? 대동맥이 있겠지? 이 대동맥의 일부가 갈라져가지고 어딜 지나갈 거란 얘기야? 위를 다시 지나갈 거란 얘기지? 그치? 좌심실로부터 빠져나온 이 혈관을 우리가 무슨 맥이라고 그러고? 대동맥이라고 그러고, 대동맥의 일부가 갈라져가지고 다시 어디로 갈라 들어갔는 얘기야? 위 속으로 갈라 들어가지? 그럼 이것도 동맥인데 이것은 무슨 동맥이라고 그래? 이것은? 위동맥이라고 하죠, 위동맥. 위로 가는 동맥이야. 위로 가는 동맥이 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 다시 무슨 혈관으로 퍼지겠어? 모세혈관으로 퍼지겠지? 됐지? 모세혈관으로 퍼져가지고 그 과정을 여기다가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는 게. 그러면 여기서 가스트린이 쫓아가겠지? 가스트린이 이 혈액순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와? 위로 다시 오겠지?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가스트린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지? 됐지? 가스트린이. 가스트린이 들어가지고 가스트린이 혈관 밖으로 뭐 하기 시작을 해? 빠져나오기 시작을 되지? 그 과정 여기다 표현할게. 가스트린이 들어와가지고 가스트린 일부 이렇게 빠져나갈게. 가스트린이 빠져나온다. 그럼 가스트린이 빠져나와가지고 이놈들 누구한테 명령이 들어가? 위를 구성하고 있는 위샘세포한테 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아야, 뭐하냐? 뭐하냐고? 빨리 분비시키라고. 이게 명령 때린다고. 가스트린 이렇게. 됐죠? 그래서 가스트린의 명령을 받은 위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빠르게 뭘 만들어? 펩신오겐도 만들고, 염산도 만들고, 뮤신도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뭐에 녹여가지고, 물에 녹여가지고, 빨리빨리 분비를 시키기 시작을 한다고. 이게 됐지? 이렇게. 자, 그래서 위샘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연수에 의해서, 신경계에 의해서 명령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위 자체가 분비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애들의 분비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게 됐냐? 됐지? 그래서 위액의 분비 조절은 신경계하고 무슨 계에 의해서? 호르몬계에 의해서 동시에 조절된다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위액의 분비량 있지? 위액의 분비량은 신경계에 의해서 위액이 분비되는 비율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위액이 분비되는 비율 중에서는 뭐에 의해서 주도가 됐을 때? 호르몬에 의해서 주도가 됐을 때 위액 분비량이 훨씬 많아. 오케이? 이해됐지? 참고로 신경계에 의해서 위액이 분비되는 비율은 전체 분비된 위액 중에서 약 25%, 그 다음에 호르몬이 주도했을 때는 전체 위액 분비량 중에서 약 100%, 75%가 분비가 된다고. 됐지? 이렇게. 그래서 호르몬의 밖에서 뭐 쳐다보길래요. 이렇게. 신경계에 의해서 위액이 분비될 때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위액이 분비될 때 뭐의 영향이 더 크다는 거? 호르몬에 의한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만 좀 기억하라고. 이때 관여하는 호르몬은 뭐라는 거? 가스트린. 이해됐죠? 그리고 애들이 또 물어보는 게, 선생님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요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로 분비된 가스트린이 바로 위샘세포한테 명령 때릴 수는 없어. 순환 과정상 반드시 어딜 거쳐 들어와야 돼? 심장 거쳐 들어와야 돼. 애들이 또 물어보는 게, 선생님 가스트린이 들어와가지고 심장 거쳐가지고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요? 길어봐야 2분이야. 알았어? 거쳐서 오는데 2분밖에 안 걸려. 별로 안 걸린단 말이야. 내 몸에 혈액이 좌심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심방까지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 7분 정도밖에 안 걸려. 알았어? 말 좀 할래? 내 몸에 혈액이 전체 내 몸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7분이야. 근데 여기는 거기서 1분일 뿐이잖아. 그럼 그보다 더 짧겠지? 최소 2분이라고 해? 알지? 어쨌든 그렇다. 이게 위에서의 소화과정, 소화과정이 처음에 핵심 잡아줬고 그 다음에 조절과정까지 같이 잡아주게 되면 위에서의 조절과정이 여기서 잡을 수 있겠지? 이게 됐냐? 됐지? 예? 치우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과정, 소장에서의 소화를 보자. 소장의 소화. 참고로 소장에서 소화 들어가기 전에 위샘은 외분비선이야, 내분비선이야?
외분비선이지, 그지? 외분비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호르몬 셈이니까 이건 무슨 선이야? 내분비선이지. 위도 마찬가지로 내분비선과 외분비선을 동시에 갖고 있는 놈이야. 그렇지?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위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은 나중에 저기 호르몬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내 몸에서 대다수의 호르몬을 통제하는 중추가 누구야? 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대다수 통제하는 게 간내지. 근데 위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은 뭐에 통제받지 않아? 간내에 통제받지 않지.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알아서 분비가 되는 거야. 알았지? 예.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소장에서 소화과정 들어가자. 자, 소장에서 일어나는 기적 소화 뭐 있어? 연동운동, 그 다음에 호라분도 기적당이 일어나겠지. 화학적 소화는 여기서 이제 몇 대 영양소가 분해가 돼? 3대 영양소 전부 다 분해가 되지. 첫 번째 뭐? 녹말이 뭘로? 몇 당으로 분해가 되지. 그 다음에 몇 당이 뭘로 분해가 돼?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지. 그래서 녹말의 최종 소화산물이 뭐가 되는 거야? 포도당 되는 거지. 이때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뭐야? 아밀라제지. 현재 이 아밀라제는 무슨 액에서 분비가 되는 거야? 이자액 속에서 분비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몇 당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뭐야? 말타제지. 말타제는 무슨 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장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볼게. 단백질이 뭘로 분해가 되니? 폴리펩티드. 폴리펩티드가 나중에 뭐까지 분해가 돼? 트리나 디펩티드까지 분해가 되지. 트리나 디펩티드가 나중에 뭐까지 분해가 되니?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되지. 참고로 단백질이 폴리펩티드나 그 다음에 트리나 디펩티드까지 분해하는데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뭐야? 트립신이 트립신. 지금 소장에서 일어나는 거야, 소장에서. 됐죠? 자, 그 다음에 트리나 디펩티드가 아미노산까지 분해가 되는 건 누가 관여하니? 펩티다제가 관여를 하지. 참고로 트립신은 무슨 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이자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 펩티다제는 무슨 액 속에? 장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녹말이나 단백질의 최종 소화산물까지 분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액을 꼭 만나야 돼? 장액을 반드시 꼭 만나야지만 최종 소화산물까지 분해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볼게. 지방 같은 경우는 큰 지방이 무슨 지방으로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작은 지방으로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하고 작은 지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분해가 되지. 분해가 되고 뭐하고? 글리세롤하고 무슨 산으로? 지방산으로 분해가 되는 거지.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나누어주는 거는 무슨 집이 하는 것이고? 쓸개집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지방을 글리세롤이나 지방산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바로 리파제가 되겠지. 그치? 그럼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나누어줘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을 쪼개게 되면은 A와의 무슨 면적이 증가를 해? 접촉 면적이 증가하게 되지. 리파제와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면서 지방의 분해 속도를 뭘 시켜주기 위한 거야? 빠르게 분해시켜주는 걸 도와주기 위한 게 바로 쓸개즙이지. 그래서 쓸개즙에 의한 소화는 화학적 소화라 그래? 기계적 소화라 그래? 기계적 소화지. 쓸개즙은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나눠주는 과정일 뿐이니까. 이제 이렇게. 자, 이게 소장에서 일어나는 전체 과정이고, 그 다음 소장에서의 소화기관을 이와 같은 식으로 같이 기관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겠지? 이렇게. 자, 이쪽에 뭐가 있니? 이쪽에 뭐가 있어? 이쪽에. 간이지, 간. 간. 그치? 자, 간 아래쪽으로 쓸개즙을 저장하는 기관이 있지? 이게 뭐야? 쓸개가 있지, 쓸개. 그치? 쓸개에서 쓸개즙이 저장됐다가 때가 되면 빠져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쓸개즙이 빠져나올 수 있는 관이 있어야 되겠지? 그 관은 무슨 관이라고 그래? 쓸개관이라 하지, 쓸개관. 그치, 쓸개관. 자, 그 다음에 12장 쪽을 뚝 더 보면, 12장 쪽 쭉 더 보면, 12장 쪽에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관이 이렇게 연결되지, 이렇게. 12장 쪽에. 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쪽 관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쪽에 또 다른 기관이 있지. 굉장히 큰 기관. 뭐가 있다? 이자가 있지, 이렇게. 그치? 여기서 이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자 세포들이 무슨 액을 만들어가지고 이자액을 만들어가지고 분비를 시키지. 그럼 이자액이 이 관을 통해서 어디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12장 쪽으로 빠져나오는 거지. 이 관은 무슨 관이라 한다? 이자관이라지, 이자관. 그치? 자, 그 다음에 쓸개에서 쓸개즙이 따라 나오는 이 관을 쓸개관이라는데, 쓸개관은 다이렉트로 12장과 연결된 게 아니라 이 쓸개관은 무슨 관과 만난 다음에 이자관과 만난 다음에 쓸개즙이 이자액과 섞여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치?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 그치? 그치? 이 구조가 머릿속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쓸개를 한의학에서는 줄여가지고 뭐라 표현하니? 담이라지, 담. 그치? 쓸개 안에 들어가 있는 즙을 쓸개즙이라 그러고, 이걸 담으로 하게 되면 여기를 무슨 즙이라 그래? 담즙이라지, 담즙. 그치? 그 다음에 쓸개즙이 나오는 관은 쓸개관 그러기도 하고, 담즙이 나오는 관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관 그러기도 하고, 담즙관 그러기도 하고. 됐지? 어찌됐든 생물학 수준에서는 이거 가지고 개념 많이 쓰니까. 쓸개와 쓸개로부터 저장되는 쓸개즙이 빠져나올 때는 무슨 관 통해 빠져나온다? 쓸개관이 빠져나오는데, 이 쓸개관은 무슨 관과 연결됐다? 이자관과 연결돼 있다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쓸개 안에 들어가 있는 쓸개즙은 실제 쓸개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뭐가 만들어져?
간이 만들어주지. 간이 쓸개질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쓸개에다 보내주게 되면 쓸개를 저장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뭐 한다는 얘기야? 보낸다고 해?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소장 쪽 볼게. 소장 쪽을 보게 되면은 소장 쪽에서는 역시 소화액을 분비시킬 수 있는 장소도 존재해야 되겠지.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굉장히 조그만 이런 것들은 이제 자, 이것들은 무슨 셈이라 표현하면 돼? 장셈이다 표현하면 돼. 장셈. 그러면 실제 12지장 쪽을 구성하고 있는 뭐들도 있겠어? 세포들이 있겠지. 세포들이. 그럼 이 세포들 중에서는 무슨 셈을 구성하는? 장셈을 구성하는 뭐들이 있겠니? 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겠지. 이렇게.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액이 분비가 되는 거야? 장이 분비가 되고, 여기서는 쓸개질 분비가 되고, 여기서는 무슨 액이? 이자액이 분비가 되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소장에서는 몇 종류의 소화액이 모이는 거야? 세 종류의 소화액이 모이지, 그지? 그 다음에 그 소화액 속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효소들에 의해서 여기로 넘어온 뭐를? 음식물들을 나름대로 소화시키기 시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를 보게 되면, 이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자관이 나올 때는 굉장히 두꺼운데, 이것들이 이자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관들이 점점 폭이 뭐해지겠니? 좁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펼쳐져 있다? 이자관들이 이런 식으로 뭐해져 있다는 거야? 펼쳐져서 이런 식으로. 이자관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자관 주변으로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겠지?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이자의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이자의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역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 집단들이 있지? 세포 집단들 여기에 내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한 세포 집단들은 이자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들은 뭘 만드는 거야? 호르몬 만드는 세포 집단이야. 호르몬 만드는 세포 집단. 이 내가 주황색으로 표현한 이 호르몬을 만드는 이 세포 집단을 무슨 섬이라고 그래? 랑게르 한스섬이라고 그러지. 랑게르 한스섬. 랑게르 한스섬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니?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을 만들어내지. 그 다음에 랑게르 한스섬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중에서도 역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와 글루카곤을 만드는 세포가 다 기능이 정해져 있지. 그 중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그래? 베타세포라고 그러고 글루카곤을 만드는 세포를 알파세포라고 그러지. 이러한 베타세포와 알파세포들이 집단화된 곳이 바로 랑게르 한섬. 이 랑게르 한섬이 이런 식으로 이자의 무슨 부분에? 끝에 부분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다고. 그렇지? 그러면 이자도 마찬가지로 이자액을 만드는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뭘 만드는 세포?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가 동시에 존재를 하지. 그렇지? 참고로 이자액을 만드는 세포는 무슨 선이 되겠어? 여기는 외분비선이 되겠지.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는 내분비선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위와 이자는 마찬가지로 외분비선과 내분비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해. 이거는 잘 잡는데 위는 못 잡더라고. 위도 외분비선과 내분비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 중 하나고.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갈게. 지금 내가 여기 파트를 약간 두껍게 표현해준 부분은 지금 소장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지금 좀 두껍게 표현해준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이해됐지? 이게? 그러면 이 소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소화액을 만드는 세포, 즉 장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도 뭘 만드는 세포들이 있어요?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또 집단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됐지? 여기도 뭘 만드는 세포?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이 여기에 또 집단화되어 있다고 해. 그러면 12지장이나 또는 소장도 마찬가지로 외분비선과 무슨 선을 동시에 갖고 있어? 내분비선을 동시에 갖고 있지. 참고로 첫 번째 집단화되는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들은 어떤 종류의 호르몬을 만드냐면 세크레틴을 만들고 두 번째 호르몬을 만드는 집단들 같은 경우는 콜레시스토킨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것이고 이 호르몬에 의해서 무슨 액의 조절 과정이 이자액이나 그 다음에 쓸개즙의 조절 과정을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통제해 준다는 얘기지. 됐지? 말 좀 할래? 그게 어쨌든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이제 그 다음 과정 들어갈 거라고요. 자, 위 속에 있는 산성화된 음식물이 이제 어느 쪽으로 넘어올 거야? 12장 쪽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부터 드디어 들어가자. 됐지? 자, 현재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은 굉장히 강한 무슨 성한? 산성화된 음식물이지. 산성화된 음식물. 엄청나게 다량의 음식물이 속에 들어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물이 다량으로 넘어가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됐지? 자, 일단은 유문이 열려있다 가정을 할게. 유문이 열려있게 되면 관략근이 이완하고 있다는 얘기야? 수축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완하고 있다는 얘기지. 관략근 이완하고 유문이 열리게 되면 위에 연동운동에 의해서 음식물의 일부가 이쪽으로 뭐 하기 시작을 해? 넘어가지, 그지? 됐지? 그럼 무슨 화된 음식물이? 산성화된 음식물이 넘어온다고. 산성 음식물이. 됐지? 그러면 산성화된 음식물이 무슨 벽을 자극하겠어? 12지장 내부 벽을 자극하겠지? 그럼 12지장 내부 벽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깜짝 놀라겠지? 큰일 났다! 그런다고요? 그럼 여기서 산성화된 자극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정보가 감각신경을 통해서 무슨 신경? 감각신경을 통해서 그 정보가 어디로 가요? 연수로 간다. 되는 거 아니야? 연수로 가요? 그럼 연수가 시커먼 게 들어왔네. 빨리 유문을 뭐 해야 되겠네? 닫아야 되겠네. 그래서 무슨 신경 통해서? 자율신경 통해서 누구한테 명령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야?
관략할 때 바로 눈에 들어간다고. 그럼 관략근이 순식간에 뭐 한다는 얘기야? 수축하면서 유문을 뭐 해버려? 닫아버린다고. 됐지? 닫아버리고, 그럼 산성화된 음식물이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넘어오지 않는다고. 그럼 산성화된 음식물이 이 상태에 계속 놔두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이걸 빨리 뭐 시켜야 돼? 중화를 시켜줘야 되겠지? 중화를 시키려면은 여기에는 세 종류의 소화액 중에서 뭐가 빠르게 분비가 돼야 돼? 이자액이 빠르게 분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이자액이 분비가 되면서 이자액 속에 있는 뭐가? 탄산수소 나트륨이 산성화된 음식물을 뭐 시키면서? 중성화 시켜주면서 동시에 이놈들을 무슨 성 상태까지 만들어버려? 염기성 상태까지 만든다고 해? 됐지? 그럼 염기성 상태가 되게 되면 이 정보가 다시 어디로 가? 연수로 간다고? 연수가 산소가 된 조건이 사라졌네? 다시 유문을 보여도 되겠네? 열어도 되겠네? 다시 명령 들어가지? 그럼 유문이 뭐해? 유문 주변에 관략근 이완하면서 유문이 다시 열리면서 음식물을 또 뭐해? 또 넘긴다는 얘기지? 넘어가자마자 또 자까지 또 들어가지? 연수가 깜짝 놀라서 빨리 보여라! 닫혀라고 하면 또 닫히겠지. 또 이자액이 분비되면서 애들을 중성화시키면서 염기성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면 역시 이 정보 들어가면 연수가 가게 되면 이거 다시 뭐 한다는 얘기야? 연다고. 이해됐지? 역시 누가 주도를 하고 있어? 연수가 주도를 하고 있지? 이렇게 연수에 의해서 주도되는 이 현상도 일종의 뭐라 표현하는 거야? 반사라고 표현하는 반사. 이거 조건반사야, 무조건반사야. 정보가 가자마자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연수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때려버리기 때문에 조건반사가 아니라 무조건 반사지. 그리고 이 반사를 이 여기에 있는 유문의 이름 따가지고 무슨 반사를 표현한다? 유문 반사를 표현한다고. 그래서 유문 반사라는 뜻은 위 속에 있는 음식물이 12장 쪽으로 넘어갈 때 이 음식물을 넘기는 걸 조절해주는 반사를 유문 반사라고 그러고, 유문 반사를 일으키는 주 조건은 위 속에 있는 pH 상태가 아니라 어디 속에 있는 pH 상태에 따라서 12지장에 있는 pH 상태에 따라서 유문을 여냐, 유문을 닫히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12지장의 pH가 산성화가 된다. 그럼 유문은 뭐 해야 되고? 닫아야 되고, 염기성화 상태가 되게 되면 유문을 뭐 한다는 얘기야? 연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실제 이걸 실험을 해보지. 실험을 해보고 12지장의 pH를 변화를 주지 않고 위 속의 pH를 변화를 줘봤더니 유문의 개폐가 조절되지가 않더란 얘기야. 그런데 12지장 쪽의 pH를 조절을 해보니까 유문이 동시에 개폐가 조절이 되더란 얘기지. 이게 됐지? 이게 유문반사의 원리예요. 그래서 유문반사는 정확하게 12지장 내부 pH 상황에 따라서 여냐 닫히냐가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라고 해. 이게 됐지?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까지. 그 다음까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12장 쪽을 좀 확대시켜야 돼. 좀 확대시켜서 여기다 좀 표현할 테니까. 자, 위는 주인공이 아니니까 위는 굉장히 어떻게? 조그만하게 그릴게. 위 굉장히 조그만하게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제. 그 다음에 12장 쪽을 굉장히 12장 쪽을 굉장히 확대를 시키자, 이렇게. 12지장 쪽만 확대를 시킨 거야. 이제 눈 좀 뜨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관 연결되어 있겠어? 이자관. 여기에 뭐가 있겠니? 이자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슨 관 연결되어 있겠어? 쓸개관 연결돼, 쓸개관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가 있겠니? 쓸개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간 있겠지, 간.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쪽 넘어올 때,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를 두껍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소장을 구성하는 또는 12지장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지금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를 분비시키는? 장액을 분비시키는 무슨 셈이 존재할 것이고, 장셈이 존재하겠지? 그 다음에 장셈을 구성하고 뭐들이 있을까? 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특정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세포 집단이 있다, 세포 집단. 이렇게. 크게 세포 집단의 종류가 몇 종류 있다고 그랬어? 2종류 있다고, 2종류. 됐지? 이렇게. 자, 볼게. 자, 처음에 산성화된 음식물이 넘어왔어요. 산성화된 음식물 넘어오자, 이렇게. 산성화된 음식물이 넘어오자마자 여기를 자극을 하겠지. 이 정보가 연수로 가게 되면 빠르게 뭘 닫아버릴 것이고, 유물을 닫아버리겠지. 그 다음에 자극받는 게 여기에는 첫 번째 호르몬 세포 집단들이 자극받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에는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세포 집단들이 산성화된 음식물에 자극받자마자 얘들이 호르몬을 만들어가지고 분비를 시키지.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로 무슨다? 세크레틴이 분비가 된다. 그렇지? 이쪽 파트를 좀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이 세크레틴을 만들어내는 뭐들이 있어? 세포들이 있겠지? 그럼 세포들 주변에는 무슨 혈관 지나가고 있겠니? 모세 혈관들 지나가고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는 세포들이 세크레틴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다가 분비를 시킨다는 얘기야? 혈액에다가 분비를 시킨다고? 그럼 세크레틴이 뭘 타고 이동해? 혈액 타고 이동하겠지? 혈액 타고 이동해가지고 쭉 가서, 또 그림 좀 그렇긴 한데. 그걸 쭉 가가지고 어디로 오겠니? 어디로 들어오겠어? 심장으로 들어오겠지? 여기서 세크레틴이 타고 나와가지고 지금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됐죠, 이제? 심장. 심장에는 어디로?
일단 우심방으로 들어오겠지. 우심방으로 들어와가지고 우심실 가가지고 어디로 가겠어? 폐로 가겠지. 폐에서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겠지. 좌심방에서 어디로? 좌심실로. 좌심실에서 빠져나오는 대동맥이 있겠지. 이 대동맥의 일부가 갈라져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자로 들어가겠죠, 그지? 그럼 이자를 구성하고 있는 뭐들이 있겠어? 세포들이 있겠지, 세포들이 이렇게. 됐지? 좀 그림 좀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좀 그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이자액을 만드는 세포 주변에는 무슨 관이 있겠니? 무슨 관? 이자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지? 이해되니?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 파트를 또 뭐, 여기 파트를 또 뭐 해보자. 확대를 좀 시켜보자, 여기 파트를. 됐지? 자, 그러면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고, 이자 구성하는 세포들. 자, 그 다음에 이자를 구성하는 주변 세포에 무슨 혈관들이 있어? 모세혈관들이 있겠죠, 그죠? 모세혈관들이. 자, 그 다음에 이자로부터 이자액이 만들어지게 되면 무슨 관에다가 뿌려야 돼? 이자관에다 뿌려, 이자관에다 이런 식으로. 됐지? 잘 봐. 세크레틴이 분비가 되게 되면 여기서 분비된 세크레틴 혈액 타고 어디로 가? 심장 들어와가지고 혈액의 순환 과정 타가지고 어디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자까지 들어온다고. 그럼 이자까지 들어온 뭐가 있다 가정을 하자? 세크레틴에다 가정을 하자. 세크레틴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럼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들이 다시 모세혈관 밖으로 빠져나오지? 빠져나와가지고 애들한테 뭐 한다는 얘기야? 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뭐 하냐? 뭐해? 뭐 하냐고? 애들이 명령 받게 되면은 애들이 빠르게 무슨 액을 만들어가지고 이자액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액에다 뿌리게 되면 이자관에다 뿌리게 되면 이자관을 통해서 뭐가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자액이 빠져나온다고. 그렇지? 특히 이자액 속에 들어가 있는 뭐의 분비를 유도하는 거야? 뭐의 분비를? 탄산수소 나트륨을 특히 많이 분비하라고 얘가 명령이 들어가겠지? 그럼 이자액 속에 들어가 있는 뭐가? 탄산수소 나트륨이 분비가 돼가지고 얘들을 뭐 시키기 시작을 한다고? 중화시키면서 더 나아가서 애들을 보순성화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염기성 상태로 만들어버린다고 해? 이해됐냐? 됐지? 과정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주고 있으라는 얘기야. 세크레틴 분비되면 혈액 타고 와가지고 심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자로 돌아가지고 이자액을 만드는 세포들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무슨 액의 분비가 촉진된다? 이자액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 들어갈게. 여기 과정을 좀 다른 색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 여기서 넘어온 음식물들 중에 있죠. 여기서 넘어온 음식물들 중에서 무슨 음식물이냐면 지방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지방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왔을 때, 맞지? 이 산성화된 음식물 속에 지방이 좀 섞여 있는 거야, 맞지? 참고로 지방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으면 잘 안 녹니? 잘 안 녹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위액 속에서 분비되는 위액이나 그 다음에 이자액이나 쓸개즙이나 얘들은 결과적으로 주 용면에 다 뭐야? 물이지. 여기는 물이 계속 뭐야? 물이 계속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물 속에 지금 뭐가 섞여 있는 거야? 지방이 섞여 있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 실험해보면 알겠지만 물 속에다가 지방을 넣어버리게 되면 지방의 덩어리는 점점 커지니 막 쪼개지니. 물 속에 지방 넣으면 지방은 그 물 속에서 지방의 덩어리가 쪼개져. 커진다고. 애들이 막 덩어리가 된다고. 그러면 애들이 침을 만나고 위액을 만나면서 소장까지 넘어오게 되면 애들의 덩어리는 쪼개져 있지 않고 오히려 뭐 돼 있어? 오히려 커져 있지. 지방의 덩어리가 커져버리게 되면 여기서 리파제를 만나더라도 리파제와의 무슨 면적이 줄어버려? 접촉 면적이 줄기 때문에 지방의 분해 속도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줄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방의 분해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덩어리가 된 지방 뭐 시켜야 돼? 작은 지방으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그럼 지방이 들어오는 순간 무슨 집의 분비가 촉진돼야 돼? 쓸개즙의 분비가 촉진돼야 되겠지. 그 과정도 호르몬이 관여한다는 얘기지. 지방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이 역시 무슨 벽을 자극을 해요? 12지장 벽을 자극을 해. 그럼 12지장 벽을 구성하고 있는 세크레틴이 아니라 또 다른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뭐가? 세포가 자극한다고. 그럼 이놈들이 뭘 분비를 시켜요? 콜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요. 콜레시스토키닌. 외울 필요는 없어.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 호르몬 역시 뭘 타고 이동을 해? 혈액 타고 이동하겠지. 그리고 어디로 가겠니? 심장 가겠지. 쭉 돌아가지고 여기에서 빠져나온 대동맥의 일부가 어디를 지나가겠어? 쓸개즙을 지나가겠지. 쓸개를 지나가겠지. 그럼 쓸개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빠져나온 콜레시스토킨이 빠져나가지고 애들 구성하는 세포들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저장하고 있는 뭐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얘기야? 쓸개즙의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얘기지. 여기서 내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자액의 분비라든지 그 다음에 쓸개즙의 분비는 연수에 의해서 신경계에 의해서도 통제가 되기도 하지만 주 역할은 누가 한다는 거야? 호르몬들이 한다고. 오케이? 이해됐니? 이게 소장에서의 조절 과정.